세계 7대 자연경관 브라질에서 보는 이가수 폭포 두 번째 방문입니다. 거대한 물줄기와 함께 걷는 브라질 이가수 폭포를 보는데 어떠셨나요? 최고 부부 백국 도전 브라질을 두 번째 방문하여서 이가수 폭포를 가고 있습니다. 과연 10년 전에 왔던 그 길은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가수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과라니족 원주민들이 부르던 이름으로 큰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브라질에서 보는 이가수 폭포는 과연 어떤지요? 압도적인 전경과 파노라마 뷰가 있는 브라질에서 보는 이가수 폭포, 우리 함께 출발해서 보겠습니다. 단체 관광객 전용 통로를 이용해서 저희는 쉽게 기다리지 않고 줄 서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패키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이 전용 버스를 이용하고 저희는 다른 통로를 이용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전용 버스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저 건물은 이가수 폭포 안에 호텔이 즐비하게 있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드디어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이가수 폭포는 275개의 크고 작은 폭포들로부터 악마의 목구멍까지 한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데요. 바로 275개 중에서 첫 번째로 짜잔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폭포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나 이가수 폭포에 왔다 하고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단체 관광객들로부터 시작해서 개인과 또 부부, 우리 부부도 최고 부부도 손을 들고 활짝 찍어봤습니다. 짜잔! 10년 전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장소, 옷만 다르고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와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은 바로 이가수로 모이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이 물의 수량은 엄청납니다. 세계 3대 폭포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보여지는 트레킹 코스를 따라 브라질 쪽의 폭포를 투어하면서 걷고 걷는데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에 걸쳐 있는 지금 바로 보여지는 이가수 폭포가 있고요. 또 캐나다와 미국 쪽의 국경으로 걸쳐 있는 나이아가라가 있고 잠비아와 짐바브웨 쪽에서 있는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저는 3대 폭포를 다 가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마주하는 곳이 바로 브라질의 이가수 폭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 수량은 어느 곳이 가장 많을까요? 수량으로 따지자면은 나이아가라가 가장 많긴 하지만 높이는 빅토리아 폭포가 108m로 가장 높고 너비가 2.7km에서 이가수 폭포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1위로 되어 있어서 죽기 전에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하면 어디를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할까요? 네, 바로 브라질에서 보는 이가수 폭포를 누구나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물 안개가 피어오르고 아마존 밀림이 보여지고요. 예, 전 세계 많은 물들은 바로 이곳으로 모여 있는 듯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는 물과 함께 저 지금 보여지는 동물은 긴코 너구리라고도 하고요. 코티아라고도 하는 동물인데 마치 사슴과 원숭이를 플러스시킨 동물인데요. 어찌나 사납고 무서운 뒤 귀여운 동물이기도 하는데요. 여자들의 특히 핸드백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물 절대 주워서는 아니 되옵니다. 핥히기도 하고요. 빼앗아가려고 어찌나 사납게 덤벼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 쪽에서 오는 공항 면세점에서 지금 원피스의 클로스백으로 메고 있는 가방이 10년 전에 우리 같이 갔던 그룹 부부팀 모임들과 함께 한 4명이 같이 면세점에서 똑같이 사서 구입해서 이렇게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아까 그 코티아 가죽으로 만든 요 조금 지금 안 보여지는데요. 것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신발까지 세트로 구입하기도 해 보았습니다. 이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 이 클래스백이 굉장히 가벼우면서 컬러풀해서 이쁘고 10년을 썼어도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낌없이 쏟아지며 물안개를 이가수 미스트를 충분히 흠뻑 맞아보면서 이제 전망대 태극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브라질 쪽에서 보는 가장 물순항이 풍부하면서 많이 쏟아져 내리는 드디어 레인코트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레인코트가 없고 가져가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여자들은 가장 가벼운 시폰 원피스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인코트를 입는다 할지라도 젖는 것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입어주니까 젖지는 않았어요. 아예 수영복을 입고 토하는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은 많이 보여지고 스쳐 지나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짜란 이렇게 하늘은 맑게 그리고 엄청난 물의 수량을 쏟아붓는 벚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 가슴에 완전 퐁당 버려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통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길목에도 엄청나게 세게 얼굴에 피부에 부어줍니다. 부어준다라는 표현이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무 태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길을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 악마의 목구멍 쪽에서도 트레킹을 많이 했지만 이쪽 브라질 쪽에서도 10년 전에는 이렇게 태그 길만 따라서 짧게 왔다 갔지만 이번에는 위로 트레킹을 해서 굉장히 그 이 가수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보는 이 가수를 정말 한 몸으로 받아 누리면서 함께 계속 이어지고 10년 전에 다시 모습을 보여주고요. 꼭 이곳에 방문할 때는 방수팩, 물에 젖지 않는 귀중한 물건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에서 또 한번 찍어 보네요.
그리고 이가수 폭포를 완전 몸에 체험을 하고 물을 흠뻑, 나도 모르게 안전 수분 충전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되어서 잠시 폭포의 갱과 같은 소리를 들어볼게요. 대자연의 위대함, 폭포 전체를 탁 트인 장소에서 만끽하면서 초당 13,000톤에 이르는 이 퍼붓는 이가수 폭포,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거대한 이가수 폭포를 정말 이제는 하늘 위에서 보려고 헬리콥터 투어를 하러 출발합니다. (10년) 전에는 바람이 불고 기상이 악화되어서 타지 못했던 헬기를 오늘은 드디어 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헬리콥터 투어입니다. 드디어 헬기를 탑승해서 하늘 위에서 보는 이가수 폭포는 과연 어떨까요? 하늘 창공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거진 열대 우림 아마존 밀림을 보면서 두근두근두근 발바닥이 간질간질합니다. 이가수 폭포를 하늘에서 본다는 건 말 그대로 신의 시선을 잠깐 빌리는 일인 것도 같았습니다. 브라질주 공원 입구 근처에서 헬기 올랐을 때 솔직히 겁이 많은 저는 좀 떨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록빛 정글 아마존 밀림 숲을 지나서 하얀 포마를 이루는 저 멀리서 보여지는 듯해 보이는 폭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마무시한 이가수 폭포의 갱 소리와 함께 마치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가수 강이 흐르고요. 아마존 밀림 옆으로는 길게 늘어진 이가수 강이 흘러가고 헬기가 한 바퀴 선회할 때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참았다가 멈춰 버릴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크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아름답다고 하기보다는 경이롭고 압도적인 이 순간 울컥 눈물이 맺히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니.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나는 2번씩이나 와서 하늘 위에서 헬기 위에서 보고 있는 이 눈호강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보는 악마의 목구멍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이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와,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 자신에게 칭찬의 메시지를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와, 심장은 쿵쾅쿵쾅 무서웠지만 겉보쟁이 저는 자연 앞에서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쏟아지는
폭포수 앞에서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악마의 목구멍, 아르헨티나에서 보는 악마의 목구멍이 계속 이 태극기를 따라서 쭉 따라오면 바로 무지개가 피어오르고요. 와, 대단합니다. 길게 늘어선 이가수강은 유유히 흘러내려가고, 이번에는 사실 보트 투어를 안 하고 10년 전에 보트를 탔던 경험을 다시 기억을 회상하면서 해상 치유까지 넘어갑니다. 예, 말할 수 없는 물줄기 앞에서 이가수 폭포 속으로 들어가는 폭포의 투어는 지금도 어제 일같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보트는 드디어 10년 전에 보트 타는 모습인데요. 20명 정도의 정원이 되겠고요. 물이 튀겨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기억, 그리고 스릴 넘치게 비명을 지르면서 와우,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물이 이렇게 불투명해진 물의 색깔을 보여지면서 소리, 고함, 개함 지르고 또 지르고 무섭다고, 보여지진 않고 흘러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햇빛 선 차단으로 쓰는 그 검은색 모자, 커 보이는 모자를 딱 내리면은 물이 튕겨져 왔을 때 가려질 듯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고, 강의하면서 제가 수강생들에게 반드시 브라질 쪽에서 보트 탈 때는 그 모자를 가져가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보트 투어를 마치고 헬기는 한 번에 탈 때 총 6명이 탑승하고요. 운전석 옆자리 1명, 뒤쪽에 역방향으로 2명, 정방향에 3명인데 운 좋게도 창가에 앉은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임의로는 할 수 없지만 바람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저는 이가수 폭포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온몸으로 마주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한 번쯤 이렇게 자연의 심장부로 뛰어드는 순간, 이가수 폭포에서의 처음은 두려움도 있고 남는 건 젖은 옷과 마를 줄 모르는 감동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브라질에서의 첫 번째 시간, 하늘에서 보는 헬리콥터 투어가 서서히 착륙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보트를 타는 순간과 헬기에서 보는 하늘에서 이가수 폭포 드디어 짜란 내렸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헬기의 그 날개 바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세기에 바람이 불어서 치마 스커트가 저렇게 날아가서 마치 마릴린 먼로처럼 저도 이쁜 원피스를 입어봤기에 해보고 재고보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한껏 찍어보았고요. 리우데 자네이루 항공 탑승을 하기 위해서 리우에 도착하는 모습으로 이제 다시 비행을 합니다. 과연 소요되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국내선이라서 약 2시간을 소요해서 여기까지 브라질에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